귀여운 걸로 코끝을 예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입니다. 많이 쓰는 자가늑연골, 비중격, 기증늑연 같은 재료는 그 특징이 단단하기 때문에 코 수술을 만들 때 직관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귀여운 골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연히 귀여운 걸로 수술 가능하죠. 코 수술 귀여운 걸로 가능한데,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코 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성형외과 상담을 쭉 다녀보면은 아마도 귀여운 골만 써가지고 코 수술 하자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비중격이나 자가늑연골, 기증늑연골 이런 재료를 쓰면서 보조적으로 코끝에 귀여운 골 살짝 쓰자는 병원은 아마 많을 것 같은데, 귀여운 골만 사용해가지고 지지대를 세우고 코끝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병원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귀여운 걸로 코끝을 예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입니다. 물론 안 예쁘게 귀여운 것만 써서 수술하는 거는 당연히 어렵지 않겠죠. 제가 생각하기에 귀여운 것만 써가지고 코끝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많이 쓰는 자가늑연골, 비중격, 기증늑연 같은 재료는 그 특징이 단단하기 때문에 코 수술을 만들 때 직관적으로 수술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코가 이렇게 들리신 분들은 이 지지대 각도를 내려서 길이 연장할 수 있고, 반대로 코가 길다면은 또 지지대 각도를 올려서 코를 짧게 만들고, 이게 직관적으로 가능한데 귀여운 골 자체가 부드럽고 말랑한 게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재료로 내가 원하는 각도와 높이를 딱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코끝을 저희가 이렇게 오똑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이제 단단한 재료, 예를 들어 자가늑이나 비중격 이런 재료들로 이렇게 오똑하게 만드는 거랑 부드럽고 말랑한 재료로 코끝을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그 재료가 부드럽고 탄성 있는 재료다 보니까 드라마틱한 코끝 모양의 변화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귀여운 골 수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분을 잘 선택해가지고 이 환자분이 귀여운 골 코 수술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 코가 귀여운 골로 코 수술하기 좋은 코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수술 재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코가 귀여운 골 수술하기에 좋은 코인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콧날개 연골이 튼튼해야 합니다. 콧날개 연골은 이제 코끝에 이 연골을 말하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콧날개 연골이 강하고 튼튼하신 분들도 있고, 근데 이제 귀여운 골로 코 수술할 때는 귀여운 골 지지대 자체가 좀 부드럽고 아주 단단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콧날개 연골까지도 약해버리면은 코끝을 높이는 데 있어서 대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의 콧날개 연골을 만졌을 때 이게 튼튼하고 또 크기도 크고 이런 분들은 귀여운 골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코가 너무 들창 코인 경우에는 귀여운 골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들창 코가 있을 때 이제 코끝을 길이 연장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, 이렇게 내리는 게 끝이 아니라 내린 상태를 튼튼하게 딱 고정을 해야 되는데, 자가늑연골 같은 재료는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고정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하지만 귀여운 골은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부드러운 귀여운 골로 코끝을 내리려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고정도 좀 약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심한 들창코는 귀여운 골 수술을 피하고 자가늑연골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금 코끝 높이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길 원하는 분들은 귀여운 골이 적합하지 않습니다. 나는 지금 코끝 높이보다 살짝만 더 높아져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귀여운 골을 사용해서 충분히 원하는 높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너무 코끝이 낮거나 해가지고 아주 큰 변화를 줘야 될 때는 자가늑연골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이 비주 부분이 너무 꺼져 있거나 너무 약하지 않아야 됩니다. 제가 비주의 중요성을 상담할 때 많이들 말씀드리는데, 이 비주가 꺼져 있으면은 코 라인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본능적으로 딱 봤을 때 그 코가 예쁘다고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주가 많이 꺼진 분들은 물론 귀여운 걸로도 어느 정도는 좀 내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내리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, 그러려면은 자가늑연골 쓰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흰 코입니다.
코가 이렇게 휘어있을 경우에는 귀여운골만 써서 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물론 나는 이 흰 게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인다, 그러면은 그 흰 코를 그대로 두고 코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, 일반적으로 코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휘어짐이 더 부각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, 코가 만약에 휘어있다, 뭐 비중격이 이렇게 휘어있다, 그렇다면은 자가 늑연골을 써가지고 최대한 똑바르게 하면서 코를 높이는 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, 콧대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코 수술할 때 말하는 연골들은 코끝을 높이는 데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코끝을 많이 높이는 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귀연골로 할 때 콧대가 낮은 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. 콧대는 어차피 실리콘으로 높이기 때문에 콧대가 많이 높다면 조금 높은 실리콘을 사용해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콧대는 좀 낮지만 기본적으로 코끝이 높으신 분들이 오히려 귀연골로 수술하기에 더 적합한 케이스입니다. 이 6가지 모두가 만족하는 분들은 귀연골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, 반대로 이 6가지 중에서 해당한 게 적을수록 자가 늑연골을 써서 수술하는 것을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6가지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분을 보면은 콧대가 코끝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. 그리고 이 환자분이 원하는 것은 코끝이 막 엄청나게 높은 걸 원하지 않고 지금보다 살짝 더 높아졌으면 원하는 거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코끝 연골을 만져봤을 때 충분히 튼튼하고 강했습니다. 그래서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높이기로 했고, 코끝은 지금보다 살짝만 더 높이길 원하셔서 귀연골을 사용해서 수술했습니다. 그래서 귀연골과 실리콘만 사용해서 수술했고, 한 달째 모습을 보시면 아주 예쁜 코 모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환자분도 아주 만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이 정도 코끝의 변화는 귀연골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귀연골이 좋은 연골인가요?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, 좋은 연골, 나쁜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코가 어떤 코인지, 얼마나의 변화를 내가 원하는지, 내 피부 두께는 어떤지, 내 콧날개 연골은 튼튼한지, 이런 거에 따라서 적합한 재료가 달라집니다. 귀연골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지 아니면 자가늑이 필요한 코인지는 재료의 우열이 아니라 내 코의 조건이 결정합니다. 좋은 코 수술은 가장 큰 수술이 아니라 내 코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수술입니다.